여러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관절이 쑤시나요?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고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88세 현역 내과 전문의 연성환입니다. 60년 넘게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든 건 그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5분 습관만 따라 하셔도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88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진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매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건강한 인생 2막을 준비하세요. 자, 아침에 느끼는 그 무거운 몸, 왜 그럴까요? 바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은 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엔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아침 5분 습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테니까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습관, 바로 기지개입니다. 기지개? 그냥 피곤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침 기지개는 건강을 위한 놀라운 운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천히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그리고 온몸을 쫙 펴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때 발끝까지 쭉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정체되었던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한 방법입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 아침에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수록 이 간단한 습관의 효과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기지개를 3번 정도 켜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실천하기 때문에 88세인 지금도 맑은 정신으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연 선생님, 그냥 기지개만으로 그런 효과가 있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기지개는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기지개부터 켜보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습관을 실천하면 20년은 더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습관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습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장운동이 활성화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장이 깨어나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 방법을 권합니다. 변비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이지요. 둘째,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면 혈액이 덜 끈적거리게 되어 순환이 잘 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차가운 물이나 커피를 드시는데 이건 위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찬 음료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30대 의사였을 때 만난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100세까지 유지하셨어요. 그분의 건강 비결을 물었더니 물 한 잔의 힘을 알아야 해라고 하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켠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노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하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손가락은 우리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전두엽이 자극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최신 의학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20년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손가락 운동은 뇌의 혈류량을 28%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뇌에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고급 기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더 부드럽게 돌아가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켜고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양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 보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하나씩 맞대어 보세요. 엄지와 검지, 엄지와 중지. 이런 식으로 모든 손가락을 조합해 봅니다. 제가 추천하는 구체적인 손가락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노 치기입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책상이나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두드려 보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다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이것을 양손으로 각각 5번씩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그리기입니다.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엄지검지, 엄지중지, 엄지약지, 엄지새끼손가락 순으로 진행합니다. 각 손가락마다 5초씩 유지하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일본의 장수 마을인 오키나와에서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 밀기입니다. 두 손바닥을 맞대고 10초간 세게 밀어봅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만 맞대고 10초간 밀어보세요. 이 운동은 손가락과 손목의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런 간단한 동작이 뭐가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운동은 뇌의 운동 피질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7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15분 이상 손을 사용하는 정교한 활동, 예를 들어 뜨개질, 악기 연주, 종이접기, 손가락 운동 등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7%나 낮았습니다. 놀라운 결과지요? 우리 뇌는 신체 각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손가락과 연결된 뇌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이를 체감각 피질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에 할당된 부분이 얼굴 다음으로 큽니다. 그만큼 손가락 움직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제 병원에 다니시는 78세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걱정되어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 경도인지 장애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손가락 운동을 권해드렸더니 6개월 후 인지 기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손가락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2세의 박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손 떨림이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3개월 후 떨림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도 놀랄 정도였지요. 손가락 운동이 뇌의 도파민 분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손가락 운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저는 60년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고 놀라운 효과를 목격했습니다. 제 자신도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88세인 지금도 복잡한 의료 차트를 읽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손을 덜 사용하게 되는 노인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많이 썼지만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회에서 만난 신경과 전문의는 손가락 운동을 공짜 뇌 보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그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지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 운동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지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지개 켜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손가락 운동하기 이것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모든 습관을 실천하시면 20년은 더 젊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4번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통증을 느끼시나요? 이건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어서 근육이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함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목과 어깨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긴장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졸중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목과 어깨에는 경추 신경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압박받으면 두통부터 시작해서 팔 저림, 손가락 감각 이상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상 노인의 68%가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불편함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고개를 앞으로 숙여턱이 가슴에 닿도록 하고 5초, 천천히 뒤로 젖혀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왜 이 운동이 아침에 특히 중요할까요? 밤새 수면 중에 우리 몸의 체온은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목과 어깨 근육도 차가워져 뻣뻣해지지요. 아침에 이 부위를 풀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 아침,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워밍업이 필요하지요. 이제 좀 더 심화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사 날개 스트레칭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옆으로 벌린 다음 마치 천사 날개를 접듯이 팔꿈치를 구부려 양손을 어깨에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모았다가 최대한 뒤로 벌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어깨와 등 사이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은 목 풀기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목 옆쪽 근육을 늘려주어 혈류를 개선합니다. 어깨는 이렇게 풀어주세요. 양쪽 어깨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립니다. 3번 반복한 후 어깨를 앞으로 동그랗게 돌리고 다시 뒤로 동그랗게 돌립니다. 각각 5번씩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뒤로 교차시켜 등 뒤로 최대한 뻗어보세요. 이 동작은 가슴과 어깨 앞쪽 근육을 늘려줍니다. 그런 가벼운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십니다. 저는 6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투통, 어지럼증, 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훨씬 적었습니다. 79세 이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20년 넘게 목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가 많아 수술 위험이 컸습니다. 제가 이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 매일 아침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통증이 80%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과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 드리자면 70대 초반에 저도 아침마다 심한 목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 스트레칭을 시작했더니 2주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88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진료를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습관 덕분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더욱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거북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앞으로 숙인 자세가 계속되면 목뼈가 변형되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요즘은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자세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가 굽고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내장 기관을 압박하고 호흡을 방해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척추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목과 어깨는 뇌로 가는 고속도로의 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문이 막히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이 관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지개, 미지근한 물, 손가락 운동, 목과 어깨 스트레칭.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하면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폭식 호흡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면 폐의 아래쪽까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여러분, 숨쉬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지만 제대로 된 호흡법은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올바른 호흡 한 번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채워주는 보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을 배꼽 위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손을 밀어내도록 부풀립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쏙 들어가게 합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복식 호흡의 과학적 효과는 놀랍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5분간의 복식 호흡은 산소 포화도를 최대 3%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뇌는 산소 공급에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통한 산소 공급 증가는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은 단순히 산소 공급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긴장 모드, 부교감신경은 이완 모드를 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상 과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감신경 우세 상태는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식 호흡은 소화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위장관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변비나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 최 할머니는 30년 이상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아침 복식 호흡을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변비약 없이도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식 호흡의 효과를 믿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복식 호흡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법입니다.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80대 초반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숨이 덜 차요. 밤에 잠도 더 잘 자요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식 호흡의 또 다른 장점은 심장 건강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복식 호흡을 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는 85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부정맥으로 고생하셨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복식 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부정맥 발생 빈도가 절반 이상 줄었고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도 놀란 결과였습니다. 복식 호흡의 효과 중 간과하기 쉬운 것은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노년기에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데 복식 호흡은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 체내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침 복식 호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도 환자들의 불안 증상이 현저히 감소하고 약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치유력입니다. 복식 호흡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30초만 투자해도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나눠 드리자면 20년 전 제가 심한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을 때 약물 치료와 함께 복식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어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5분간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은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호흡은 배워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나쁜 자세로 인해 얕은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산소 부족, 에너지 저하, 면역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복식 호흡이 익숙해지면 하루 중 여러 시간에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 전, 저녁에 잠들기 전 각 5분씩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불안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 즉각적인 안정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 아침 습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기지개, 미지근한 물, 손가락 운동, 목과 어깨 스트레칭, 복식 호흡. 이 5가지를 모두 합쳐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88세 현역 의사로서 이 습관들을 60년 넘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습관들은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각각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함께 연주될 때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시간에 해야 할 건강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